자, PPT에 있는 거를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예, 여기 있는 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뭐, 패키지는 이제 오늘이 12일이죠. 12일이고, 8일차, 그리고, 음, 슈퍼 클래스. 자, 이렇게 이제, 예, 하나 만들었습니다. 슈퍼 클래스라고. 그래서 클래스는 지금 세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객체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코드가 많은 건 아닌데 예, 클래스를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만들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죠.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범위라든지 이렇게 보는 어떤 이제 이런 눈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 개 이제 좀 더 이제 음, 한 개 클래스 갖고 하는 거에서 이제 여러 개 클래스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범위를 좀 넓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는 뭐 금방 하실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얘가 예, PPT에 있던 내용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십니다. 슈퍼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하나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약간 이제 어색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줄을 바꿔서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구성이 그냥 일반적인 보이드의 그냥 메서드 하나가 지금 빈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 하나 붙은 게 있는데 이게 메서드란 이름으로 해서 난 이제 숨겨지겠지. 자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자 이런 이제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고 자 이걸 이제 상속받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어, 스태틱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 붙여와서 아이고, 음, 제가 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음, 이렇게 줄바꿈이 지금 자, 좀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 위에는 왜 이만큼 가지? 됐다. 자, 이렇게죠? 자, 이렇게. 음. 여기 보니까, 이 프린트한 내용이 이제 설명인데, 부모를 숨기고 제가 나왔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버라이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명만으로도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클래스명.점 메서드로 부를 수 있겠죠. 얘는 이것도 스태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클래스명만으로 부를 수 있는 게 맞고요. 얘도 좀 오래돼가지고 이 의미는 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잠깐만 이거 하면서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두 개 클래스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상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뒤쪽에 또 가면 우리가 또 상속의 개념을 또 배울 건데, 어, 자, 맛배기로 한번 이제 우리가 미리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면, 자, 여기 슈퍼 클래스가 있고 스태틱 테스트라는 클래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슈퍼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을 받아 볼 거예요. 예. 슈퍼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태틱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을 거예요. 예, 슈퍼 클래스, 얘는 이제 스태틱,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떤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모가 상이고, 예, 자식이 하위에, 예, 이렇게 이제 어떤 계층 구조가 이제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크기로 이렇게 형성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게 더 뭐보다는 좀 상위에 있고 또 포함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타입처럼 명확하게 4바이트, 8바이트 뭐 이런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어느 게 어느 거를 포함한다. 뭐 이런 좀 포함 관계, 어떤 상하의 개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객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건 문법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니까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명 다음에, 예,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줘요. 그런 다음에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로 쓸, 예, 그 클래스 이름을 써 줍니다. 그게 슈퍼 클래스. 예, 슈퍼 클래스. 이렇게 하면은 상속받은 거예요. 예. 상속 관계를 이제 만든 겁니다. 음. 이게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넣어 보면, 이게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게 부모, 예,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뭐 파이널을 설명하는데 지금 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상속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상속 관계의 어떤 클래스에도 붙고 활용되고 메서드에도 활용되고 하다 보니까 뭐 기왕 상수 설명하면서 나머지도 같이 정리하는 게 좀 어 더 좋겠죠. 예,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또 하려면은 그게 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는 게, 예, 정리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 자식, 자,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슈퍼 클래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슈퍼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여기는 A라는 메서드가 있고 여기에 또 메서드, 스태틱으로 해서 이제 메서드란 이름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괜히 메서드 이름으로 지었다. 씨. 어, 메서드란 이름의 메서드가 있다. 네. 좀 웃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으면 이 메서드하고 이 메서드 있죠? 이 두 개는 이 하위의 이 스태틱 테스트에서는 어 그냥 내 것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보시면은 얘가,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똑같죠. 이 메서드 이거랑 지금 이게 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긴 하는데, 잘 보시면 이게 주석 처리하고 보세요. 주석 처리하고 이제 보시면 내가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거를 내가 갖다가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딱 눌러서 보시면 어 안 나오나? 아, 어디 봅시다. 이게 지금 그 스태틱 붙어서 그런가? 스태틱? 스태틱, 스태틱이 붙어서? 잠깐만요. 스태틱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스태틱이 원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자, 스태틱이 붙으면 자동으로 안 나오네. 잠깐만요. 제가 테스트를 잠깐만 해보고요. 어, 파이널. 를 붙여놓고. 이거였죠? 메소드, 부모를 숨기고 제가 나왔습니다. 부모를 숨기고 제가 되긴 되는데 자동 완성할 때 안 나오네. 이게, 예. 자, 보시면 뭐냐면, 음, 맨 처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걸 이제 주석 처리해 놓고 보세요. 예, 주석 처리해 놓고 보면, 이게 스태틱으로 선언한 게, 자동 완성할 때 바로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되긴 되는데, 이게 스태틱에 올라가 있으면, 어, 미리, 자동 완성이 안 뜨네? 나중에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슈퍼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난 이제 숨겨지겠지라고 이제 해서 출력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스태틱 테스트에서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지금 제가 이걸 주석 처리해 놨어요. 메서드를. 그죠? 메서드란 이름의 메서드를 주석 처리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 파이널 앤 스태틱에서는 요거 좀 작성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하나 만들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호출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난 이제 숨겨지겠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부모에 있는 메서드가 이제 불려요. 부모에 있는 메서드가. 음. 그래서 얘를 딱 찍어서 가보면 부모 거의 메서드가 이렇게 불리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요거 한번 작성해 놓으시고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일단 제가 먼저 작성해서 그냥 쭉쭉 설명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작성해서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 얘가 부모의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금 개념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부모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메서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부모 메서드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이게 자식 클래스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메인 쪽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지금 자식 클래스 있죠? 얘 걸로 지금 이제 생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로 이제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메서드라는 이 메서드를 호출했더니 여기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죠? 여긴 없는데 여기 위에 예. 얘를 지금 이제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 자식 그러니까 부모 거는 자식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거구나. 맞죠? 예.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는
메서드라는 거를 구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예,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거를 그냥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부모의 메서드가 이제 불립니다. 그죠? 자식으로 생성을 해서 메서드를 이제 호출해요. 근데 부모 것도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거 자식에서 구현한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해 보면, 자, 얘를 이제 요렇게 예 주석을 풉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가 부모에도 있었던 그 똑같은 메서드예요. 근데 내용만 바꿨어. 그리고 원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요게 딱 붙거든요. 이렇게 딱 붙는데, 아 잠깐만요. 아 요거 붙이니까 오류 나네. 스태틱은 이미 스태틱으로 해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얘가 오버라이딩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가 보네. 잠깐만요. 스태틱을 빼 버리고 음 여기도 스태틱을 빼 버리고 음 음 다시 오버라이딩을 해 볼게요. 예. 그럼 이제 되죠? 제가 볼 때 인제 스태틱을 붙여 놓으면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버라이딩이. 스태틱이 미리 이제 이 부모에서 제가 볼 때 그 부모에서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서 재정의할 때 내용을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하려고 이제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태틱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 아마 그 메서드가 또 스태틱으로 해 가지고 이미 메모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식이 재정의 한다고 이걸 갖다가 예 요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이제 이게 오버라이딩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이미 생성해서 올라간 상태잖아요. 예. 스태틱으로 붙여 놓으면. 그래서 지금 오버라이딩 재정의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스태틱으로 붙이면 오버라이딩 안 되고, 지금이 이제 이렇게 스태틱을 뺐을 때 이 오버라이드라는 이 어노테이션, 이 이렇게 요렇게 뭐야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이제 앞에 골뱅이 붙고, 요게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인제 뭐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뭐 "지금 이제 이런 상태다." 뭐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뭔가 그런 걸 좀 이렇게 알려주는 표시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붙이면 음 "오버라이딩 이제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 이거 없이 그냥 스태틱으로 해 가지고 여기 해 가지고 썼던 거는 오버라이딩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식에서 그냥 뭐 똑같은 이름이 있는 그냥 그런 메서드였던 거라서 그냥 실행이 됐던 것 같고, 음 지금 보니까 스태틱이 붙으면 오버라이딩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떠야 돼요. 여기에 그 메서드가 항목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 보면 음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만약에 오버라이딩 한다 그러면 슈퍼에서는 이제 자 스태틱을 잠깐 뺐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난 이제 숨겨지겠지.'라고 이런 기능을 갖는 메서드였는데, 자식 쪽에서 '아 내가 저 메서드를 쪼끔 다른 형태로 좀 재정의해서 쓰고 싶어.' 그럼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음 컨트롤 스페이스 딱 하시면 여기에 메서드 딱 올라와요. 메서드 이렇게 지금 부모에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한다 해서 얘를 딱 클릭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인제 예 여기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난 이제 뭐였지? 부모를 숨기고, 명확하게는 이제 부모의 메서드를 숨기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을 붙이면 오버라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태틱을 뺐어요. 음.
이미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라서 재정해 갖고 이제 뭐 하려는 게 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스태틱을 뺐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하니까 어 되죠? 그러면은 부모 거를 부모의 이제 만들어 놨던 메소드가 자식에서 다시 불러 가지고 여기서 재정의를 딱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실행했을 때 이제는 자식께 실행돼요. 자식께. 예. 자식의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오버라이딩이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거를 자식이 다시 재정의를 하면 나중에 부를 때 자식께 불려요, 자식께.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해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아 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버라이딩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어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메모리 구조 그래서 스태틱과 스택과 이제 힙이거든요.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제 부모를 상속받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자식 객체를 생성하면은 이쪽 스태틱에는 이제 설계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식의 설계도가 올라가면 부모의 설계도도 요렇게 같이 올라가고요.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힙에는 자식의 객체가 생성되면 부모의 객체도 요렇게 생성이 됩니다. 요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 객체명이 이렇게 딱 있겠죠, 스택에는. 그래서 주소값이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주소는 부모의 주소입니다. 예 부모의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식이고 이게 부모고 자식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메서드가 지금 여기 이제 메서드가 요렇게 있고 메서드가 요렇게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식 자식의 이름으로 new 자식을 생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같이 지금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저 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 요렇게 가 가지고 음 원래 부모 거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실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버라이딩을 해 놨기 때문에 부모께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자식께 실행되는 거예요. 예. 오버라이딩을 이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거를 자식에서 다시 재정의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부모 거가 이제 실행 안 되죠. 부모 거 실행 안 되고 이 자식의 이제 구현된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렇게 딱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어 부모의 타입으로 해서 또 자식을 또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의 타입으로 자식을 생성해서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는 설계도는 지금 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설계도에는 이제 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식으로 생성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설계도에 있는 지금 이 내용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거밖에 못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타입을 해서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이제 이런 제한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쪼끔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설계도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의 타입을 생성하면 부모랑 자식 설계도 다 올라오기 때문에 둘 다 쓰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부모의 설계도로 해서 자식을 생성하면 설계도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도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밖에 못 써요. 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형변환해서 여기다 담아 주셔야 어 또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관계를 만들어 놓고 또 부모의 타입으로 부모를 생성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부모 거밖에 못 쓰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부모 거밖에 못 쓰는 거고. 자식은 생성한 적이 없으니까 아예 이거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다양성이 적용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예시인데 아직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차차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쭉 이해를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메모리상에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라는 게 그래서 자식으로 이제 생성을 해 놓고 음 이제 메서드를 호출했더니 이게 만약에 오버라이딩 했다 그러면 자식에게 이제 불리는 거고 그다음에 오버라이딩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부모께 당연히 불리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슈퍼 클래스에 우리가 좀 파이널을 배우는 거니까 파이널을 만약에 붙여 버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이널을 딱 붙여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 갑자기 이제 오류가 뜨죠. 그죠? 자식에서 지금 오류가 떠요. 자 부모 자식 관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파이널로 딱 붙여 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빨간 줄 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했던 것도 당연히 빨간 줄 가고 인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을 클래스에다 붙여 버리면 이게 상속을 받는 걸 이제 못 하는구나. 그래서 상속 금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붙이면.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상속 관계는 만들어 놨는데 내가 오버라이딩을 금지시키고 싶어. 얘는 재정이 뭐 자식에서 마음대로 재정해서 쓰면 안 되는 그런 기능이야. 어 그러면 파이널을 메서드에다 붙여 버립니다. 이렇게 메서드에다 붙여 버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파이널을 이제 어 작성하면 상속 금지.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드에서 정리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파이널을 붙이면 이제 이렇게 금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널을 붙였더니 가서 보면 여기 빨간 줄 가잖아요. 그쵸? 이거 이제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여기 이제 변수까지 인제 상수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이걸 진짜 빼 놓고 에러 나니까 제가 뺐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 스태틱 테스트에서 뭐 숨길 수 없다고 해 놨는데 음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또 테스트를 해 보면 뭐 여기 파이널 인트 a는 뭐 5로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10 으로 했을 때 빨간 줄이 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코딩하면서 확인해 보시고 음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은 저도 아까 전에 약간 인제 좀 이게 자바 좀 이제 수업한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음 이게 스태틱에 붙었을 때에 대해서 오버라이딩 하는 거 이걸 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딩하면서 보니까 '오류 나네. 아 이게 왜 그랬지?'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스태틱이니까 이게 메모리에 이미 올려 놓은 건데 이걸 어 아직 음 객체 생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오버라이딩해서 또 뭔가 변형을 주려고 하고 뭐 이러려고 하니까 어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코딩하면서 또 확인을 해 보면 역으로 이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파이널 붙였더니 이제 오류 나죠. 그래서 얘는 상수예요, 상수. 이건 이제 상수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테스트를 이제 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코드를 이제 작성한 거에 대해서 옆에 주석 달아서 또 이렇게 나름 이제 설명을 또 달아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약간 예습 차원에서 좀 맛배기로 상속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상속하면서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이렇게 좀 파이널을 하면서 다뤄 봤는데 느낌상으로는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이걸 보시면 이것도 사실 단순해요. 예. 뭐 익스텐즈 해 가지고 상속받으면 부모께 내 거. 그죠? 그리고 부모께 내 거고 그다음에 부모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다시 재정의해서 쓰고 싶어. 그러면 오버라이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인제 결혼한 거 가지고 또 이런 걸 또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예시를 들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상속인 걸 떠나서 결혼하면은 어쨌든 나가 살잖아요. 예.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내 집은 내 건데 부모님 집에 가면 또 편하게 또 내 것처럼 다 쓰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이고 뭐고 물건이고 뭐고 다 어차피 내가 살던 데니까 거기 가도 다 내 거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사는 집에 오면 여기는 또 내 거고 그런 인제 또 개념이 인제 적용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딱 그게 맞게 들어가더라고. 물론 인제 아닌 것도 있지만 아닌 인제 가정도 있겠지만 어 결혼하고 나면 왔을 때 "야 이제 이거 내 건데 어 가서 니네 집에 가서 해." 막 이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렇게 좀 예시를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워낙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무뎌져서 뭐 이제 그런 쪽은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수를 만들 때는 파이널 붙이시면 된다는 거고요. 맵서드 오버라이딩이나 상속 이런 것들을 금지할 때도 파이널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 만들면서 요거 지금 해 보면서 약간 이제 어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좀 제가 지금 이게 해 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슈퍼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메서드를 2개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해서 2개 정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슈퍼 클래스를 갖다가 스태틱 테스트라는 이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예. 그럼 이제 관계는 슈퍼 클래스가 부모가 되고 이 자식 클래스 스태틱 테스트가 요렇게 자식 클래스가 되면서 어떤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인제 요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일반화된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위로 내려갈수록 구체화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음. 일반화된다. 위로 올라갈수록 일반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기능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약간 추상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세부적인 코드들이 작성되게 되는 이제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인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 관계로 해 가지고 또 맺어지게 되고 음 이걸 또 코끼리로 또 표현을 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오버라이딩 해 가지고 이렇게 부모의 메서드를 다시 재정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쓰게 돼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상속 금지, 오버라이딩 금지, 그다음에 값 변경 금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파이널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 드리면 이렇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메모리 구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의 타입으로 자식을 생성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 구조가 만들어졌 계층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슈퍼 클래스 타입의 SC는 뉴 스태틱 테스트.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도. 그러면 얘는 부모의 타입으로 자식을 생성한 거기 때문에 SC 점 찍고 여기서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내용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오버라이딩을 잠깐만요. 오버라이딩을 해놔 가지고 그쵸? 지금 오버라이딩 돼 있는 상태죠? 요건 오버라이딩이 돼 있어 가지고 자식계 이것도 이제 불리거든요. 그러면 인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슈퍼 클래스의 SC2는 뉴 어 슈퍼 클래스 음 이런 식으로 또 해서 SC 점 메소드 해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음
잠깐만요. 어이씨. 잠깐만. 어이씨, 뭐야 이거. 멘붕 왔어, 멘붕. 잠깐만요. 이게 슈퍼클래스 부모 걸로 했는데도 된다고? 씨, 그랬었나? 잠깐만. 오버라이딩 하면? 뭐지? 잠깐만. 다 자식계 불리네? 오버라이딩 해놨더니? 맞다. 이게 C2죠? 진짜 이게 착각했네. 씨, 깜짝 놀랐네. 그죠? 씨.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멘붕 올 뻔했어. 아, 제가 여기 지금 SC로 해놨죠? 예, SC2로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멘붕 올 뻔했어, 지금. 씨, 완전 현타 올 뻔했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식의 타입으로 자식을 만든 경우, 부모의 타입으로 자식을 만든 경우, 그다음에 부모의 타입으로 그냥 부모를 만든 경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부모의 타입으로 그냥 부모를 생성한 거기 때문에 그냥 부모의 메서드가 불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쵸? 예. 근데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자식의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자식의 객체를 생성한 거기 때문에 어 그 실체는 자식 객체예요. 근데 다만 다른 건 얘는 자식의 설계도고 자식의 타입, 그리고 얘는 부모의 타입, 부모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버라이딩을 그래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불리긴 하는 건데 이 부모의 어 만들어 놓은 그 메서드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에 가서 보면 여기는 메소드와 보면 여기 A라는 메소드는 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부모의 메소드잖아요. 얘는 부모에만 작성된 메소드거든요. AA는. 그래서 얘는 얘는 가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sc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부모의 메서드 AA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메서드 이것도 부모에 있는 메서드죠. 예. 이렇게 이제 두 개만 보이고 자식에서 구현된 메서드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자식 거는 오버라이딩 된 거 빼고는 실행될 수 있는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여기 대문자로 해놨지 둘 다? 저기 PPT에 넣으면서 자동으로 바뀌었나 보다. S인데.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부모의 자식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또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게 이 타입을 갖다가 이렇게 형변환해 가지고 부모의 타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것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 자체가 지금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자식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형변환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형변환을 해서 스태틱 패스트 타입으로 해서 어 이렇게 형변환을 해야 돼요. SC를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얘가 큰 타입이고 얘가 작은 타입이잖아요. 부모가 크고 자식이 작은 거니까. 그니까 우리가 기본 타입에서 하던 그 형변환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작은 거를 큰 거에다 담는 거는 담겨. 그죠? 근데 큰 거를 다시 작은 쪽에 담으려고 하면은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 타입에서도 보면 음
int a가 4인데 만약에 바이트 b에다가 a를 담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류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형변환, 캐스팅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었죠. 바이트를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갔단 말이야. 뭐 값이 잘리든 어떻게 되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이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참조 타입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은 걸 큰 거를 작은 거에다가 담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캐스팅하는 거야. 뭘로? 스태틱 테스트로. 이렇게 해서 이거 빼먹었다. 여기. 이렇게 이제 형변환 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참조 타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제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참조 타입. 참조 타입은 이제 객체에 대한 어떤 그런 타입인데 기본 타입 같은 경우는 크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크고 작고에 따라서 어떤 형변환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개념이 적용됐는데 참조 타입, 객체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격도 다르고 다 어떤 기준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크고 작고를 만들어서 형변환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만든 거죠. 상속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관계를 만든 거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개념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계층 구조를. 그러고 나면 이렇게 형변환을 객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슈퍼 클래스라는 타입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예. 슈퍼 클래스라는 타입 하나로도 여러 가지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태틱이지만 스태틱 테스트지만 또 내가 하나 추가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또 상속받으면 그럼 나중에는 이 타입 하나로 얘도 담을 수 있고 또 다른 그 만든 그 하위에 그 객체도 담을 수 있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이제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이제 어떤 객체 지향으로서 그런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요런 것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널 설명하면서 쪼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가 봤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변환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크기를 구별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해 갖고 넣고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조 타입도. 그죠? 예. 자 그래서 계층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았다가 나중에 형변환할 때 이렇게 바꿔 주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st2 점 찍고 보면 이제 음 자식도 자식 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죠? 스태틱 메서드라고 그래서 얘도 지금 보이고요. 메서드 A 뭐 다 나옵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불러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스태틱이라서 뭐 그냥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자동 완성했을 때 이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던 게 여기서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공개돼 있는 메서드 그것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자식의 설계도로 해서 타입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형변환하니까 이제 자식 것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타입에 담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이제 기본 타입하고 쪼끔 이제 차이는 있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능을 쓸 수 있고 없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거고 기본 타입은 형변환에 따라서 이제 값이 좀 이렇게 소실되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형변환에 의해서. 예. 고렇게 해서 이제 기본 타입하고 좀 비교해서 좀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려나? 어쨌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파이널이죠. 예. 파이널의 기능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인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내용을 좀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하셔도 지금은 괜찮아요. 어차피 또 뒤에 가면서 또 다뤄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일단 파이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숙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파이널을 설명하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스태틱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코드 통해서 잠깐 좀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내용들이었고요. 음 자, 그다음은 이제 래퍼 클래스라는 녀석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생소할 수 있는데, 래퍼라는 게 이제 뭔가 이렇게 싸는 거잖아요. 그죠? 랩. 싸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싸 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이게 래퍼 클래스라는 게 결국 이제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여기 우리 이제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제가 나눠 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타입. 자, 그 기본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쪽으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어라? 앞에 대문자 붙여 놓고 지금 이렇게 또 바꿔 놨네 그대로.' 그죠? 그대로 안 가는 것들이 캐릭터랑 인티저이긴 한데 거의 이름이 그냥 똑같이 다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데, 예.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예요. 이쪽은 다 이미 이런 클래스들이 다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냥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기본 타입 쪽은 이게 당연히 이제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냥 크기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타입들인 거고, 이쪽은 참조 타입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얘네가 클래스인 거야. 클래스. 어. 클래스인데 무슨 클래스냐? 저런 바이트의 값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는 어 클래스. 숏에 대한 거 처리하는 클래스, 인트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기능들이 담겨 있는 클래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타입의 어떤 그런 값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리하게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아 놓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타입, 클래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타입의 값을 참조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딱 감싸 주면 얘는 인제 참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래퍼 클래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본 타입 그림 있죠? 기본 타입이 있고 요걸 참조 타입으로 이렇게 딱 감싼다. 그럼 이제 얘는 참조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클래스에 구현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기본 타입을 참조 타입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쓴다라는 건데, 어 보시면은 쓰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는 근데 박싱 언박싱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기능을 음 없나? 아, 여긴 예시가 없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쓰는 방법들이, 이게 보면 기본 타입과 이제 참조 타입 변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요렇게 int i는 10, 그래서 요건 기본 전형적인 기본 타입 작성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갖다 이제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는 우리 최상위 객체 참조 타입이죠. 여기다 이걸 이제 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참조 타입에다가 기본 타입의 값을 지금 이렇게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인티저라는 이 int를 다루는 참조 타입, 인티저라는 타입을 갖다가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에 담길 때 어 인티저로 변환되면서 이게 오브젝트로 이제 어 담기게 되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좀 복잡한데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i 값이 인트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티저로 이렇게 변환되고 인티저로 변환된 걸 갖다가 오브젝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인티저로 한번 바뀌고 그걸 다시 인티저에서 오브젝트로 변환되는 거예요. 오브젝트는 최상위 객체이기 때문에 인티저라는 이 클래스가 지금 이렇게 상속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전에 말씀드렸죠?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들의 부모다.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 가지 클래스들에 대해서 오브젝트에 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니까 오브젝트에 담는데 그냥 인트는 담을 수 없고 인티저로 변환되면서 인티저가 이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큰 거니까 그냥 큰 거에다 저장하기 때문에 그냥 저장이 돼요. 근데 반대로 꺼낼 때는요. 어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인티저로 해서 형변환해 가지고 꺼내야 나중에 인트로 다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래퍼 클래스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기본 타입도 이런 이제 그 참조 타입에다가 저장하고 이제 이런 형변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5 라는 숫자를 내가 오브젝트라는 참조 타입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인티저라는 클래스로 쫙 감싸 가지고 참조 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인티저라는 참조 타입 대 오브젝트라는 참조 타입이니까 계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니까 요렇게 담을 수 있게 되죠. 음. 근데 뭐 이럴 때도 이제 쓰게 돼요, 래퍼 클래스를. 예. 그래서 이렇게 감싼다고 그래서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이제 불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타입을 참조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인티저가 이제 인티저라는 녀석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구현되어 있는 또 메서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형변환할 때도 쓸 수도 있고요. 예. 고게 지금 박싱 언박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싱. 예. 감싸 가지고 이제 딱 만들고 언박싱으로 다시 풀어 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또 돌리고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적용되는 건데 결국은 기본 타입에서 예 참조 타입으로 변환하고 참조 타입에서 다시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박싱 언박싱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감싸 가지고 박싱 그다음에 언박싱 요런 단계가 여기서 이제 일어났죠. 여기서. 음. 여기서 이제 일어났었죠. 예. 여기서 요렇게 갈 때 인티저로 박싱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언박싱 해 가지고 인트로 이제 바꿔 주고 그러니까 인티저로 뽑아낸 다음에 이제 언박싱 해 가지고 이렇게 인트로 이제 뽑아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뭐 요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자꾸 이제 차분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 보시면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듣고 딱딱딱 그 된다라기보다는 기본 타입이 참조 타입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거를 형변환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중간에 박싱 언박싱을 해 가지고 감싸 주는 이런 래퍼 클래스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타입을 일단 래퍼 클래스로 변환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10을 인티저로 인티저라는 타입으로 만들어 주는 뭐 그런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티저 예를 들어 인트형을 갖다가 인티저라는 타입으로 그렇게 박싱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참조 타입 오브젝트에 담아 가지고 또 이렇게 참조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옮기고 뭐 받고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자바 이렇게 하는 교육에서는 쪼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웹 쪽으로 갔을 때는 인제
그런 것들이 좀 와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숫자라든지 그 기본 타입이 그런 것들을 객체에다 담아 가지고 참조 타입으로 담아 가지고 뭐 좀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고때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인제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제 그냥 일단 이론적으로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예시나 이런 것들 잠깐 이제 보시면서 살짝 그냥 이제 '기본 타입을 참조 타입으로 바꾼다.' 뭐 이제 이런 개념들 좀 보셨다가 나중에 실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또 확인해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퍼 클래스라는 것도 우리가 일단 기억을 좀 해 줍시다. 레퍼 클래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쓸 때가 있어요. 예,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때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개념이랑 이제 어 고런 것들을 좀 이제 봐 놓으셨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레퍼 클래스까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58 분이네. 그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싱글턴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오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